오늘 뉴스특집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세균 감염이 의심된다. 최악의 의료 사고일까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현장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관련해서 보건당국이 세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현재 숨진 신생아에 대한 부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젯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금 전 정오부터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검은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물과 조직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1차 구두 소견은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 일체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넘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숨진 신생아 4명 중 3명이 그람 음성균 중 하나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숨지기 직전 실시한 혈액배양 검사 표본을 조사한 결과 살모넬라균과 이질균 등을 포함한 그람 음성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건데요. 그람 음성균은 면역력이 떨어진 중증 환자에게 인공호흡기와 관련한 폐렴과 요로 감염 등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입니다. 이 혈액배양 검사는 신생아들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자 병원 측에서 최초 사망 6시간 전에 진행했는데 숨진 4명 중 1명은 검사 지시가 없었습니다. 이 유가족들 중에는 숨진 아이의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며 괴사성 장염을 의심하고 있어 세균 감염과 괴사성 장염 간의 연결고리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는 정확한 균종은 모레나 돼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도 어제부터 즉각 대응팀을 파견해 서울시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속보가 들어왔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세균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날이죠. 저녁에 한 9시 32분에서 10시 13분 사이에 어린이 영아 4명이 잇따라서 중환자실에 있던 영아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 사망이 상당히 이례적인 사망이었고 이걸 두고 지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동시에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단 국가수에서는 부검이 이제 실시되고 있죠. 이건 아마 직접 사인이 무엇인지를 일단 밝히는 조사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단 역학조사를 통해서 과연 당시 병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현재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세균 감염이 의심된다. 그래서 이제 그람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세균 감염이 됐다라면 기본적으로 병원 측의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교수님 말씀처럼 그람 음성균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이게 어떤 균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람 음성균은 뭐냐면 그람 양성균하고 음성균이 있는데 우리가 크리탈 바이올렛이라는 것으로 그 이제 염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염색이 잘 되는 게 그람 양성균. 염색이 안 되는 게 그람 음성균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람 양성균은 폐렴균 같은 거, 디프테리아 그람 양성균이고 살모넬라나 이질균 같은 것이 그람 음성균인데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나 뭐 신생아나 이런 경우에 잘 감염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감염이 잘 안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 신생아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제 아주 유아, 영아들을 위주로요. 왜 이 균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 최근에 그 최시현 씨 관련 그 불독 관련해서 녹농균 얘기도 했었는데 이 녹농균과 그러면 좀 오늘 얘기했던 그람 음성균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다른 거죠. 균 종류가 다른 거고 그러니까 녹농균은 우리가 어떤 데 맞냐면 그냥 뭐 일반적인 잡초라든지 풀이라든지 어딘지 다 일 수가 있는데 그람 음성균 그런 균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폐혈증이라든지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은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한테 들어오면 잘 질병을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그람 음성균이 병원 내나 혹은 그 일반 뭐 공기라든지 기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뭐 감염이 될 수 있는 균인 건 분명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대학병원에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작년에 건데 했더니 81군데 병원인가 했더니 그람 음성균이 나타나는 게 80%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있는 균이지만은 모든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면역이 떨어지거나 뭐 항암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미숙아라든지 이럴 경우에 큰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 세균 감염의 의혹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신생아 4명이 무려 81분 만에 다발성적으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세균 감염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볼 때 똑같이 4명이 감염이 돼서 1시간 반 정도 그 사이에 같이 사망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 예, 무슨 얘기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뭐 세균 감염 걸렸더라도 사람마다 면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 사이에 80분 사이에 다 같이 사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의문점이 굉장히 남습니다. 예. 의문점이 많다는 거는 저 세균 그람 음성균 같은 게 사인의 뭐 사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저 세균 감염으로 직접적인 사인으로 밝혀지기는 어렵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가 아이들이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사망하고 막 응급 처치했잖아요. 예. 그 사이에도 또 병이 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음성기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라든지 아니면 대변 같은 거 잘 처리 못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도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생 관리를 똑바로 못하면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 교수님 저희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신생아들이 갑자기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전조 증상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네. 배가 불룩해지거나 예. 호흡이 갑자기 급하게 뛰거나 예. 혹은 맥이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세균 감염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세균 감염과 지적이 있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균이 들어와서 폐렴을 갑자기 일으켰을 경우 애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피도 안 통하니까 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폐혈증이 생겼을 경우 예. 애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세균이 갑자기 확 자라면서 몸속에 피가 전체가 다 번지는 거예요. 예. 저번에 그 사건처럼 네. 그래서 2가지가 될 경우는 세균 감염에 의해서는 그렇게 미리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저번에 나왔던 뭐 괴사성 장염 있잖아요. 괴사성 네, 장염이요. 네. 그런 같은 경우에도 바로 장 속에 들어가서 장의 점막을 갖다 균이 파고들어서 거기가 괴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배도 부르고 그다음에 혈압도 떨어지고 폐혈증이 와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저 괴사성 장염과 이 그람 음성균 이 2가지가 좀 다른 별개의 건으로 보고 지금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박준 변호사님. 네.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균 감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게 봤었는데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걸 뭐 확정짓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제까지는 왜 그러냐면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감염이라는 거는 한 목에 한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면역력이 따르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적다고 봤는데 이제 혈액을 샘플을 채취를 하는데 혈액 샘플이 4명 중에 3명의 신생아한테 채취했는데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그람 음성균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람 음성균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아직 이른 단계고요. 다만 확실한 거는 하여튼 4명 중에 채취한 3명은 그 세균 감염은 있었다라는 게 확인된 상황입니다. 예. 질병관리본부 측은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듣고 오시죠. 이대목동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관련해서 역학조사 진행 중이로만 나오고요. 세균 감염이 그냥 의심이 되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거라 아직 어떠한 결과를 발표한 상태는 아닌 거거든요. 아직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지침을 안내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 뭐 저희가 추후에 짚어보겠지만 이대 목동병원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질본의 발표대로 뭐 세균 감염이 의심이 된다면 병원의 과실을 저희가 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 그 산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일부 이제 간호사들이 이 어떤 이 위생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애들 기저귀를 만졌다든지 그다음에 애들 이제 공갈 젖꼭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살균에 놔뒀다가 그걸 애들한테 했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목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애들 분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세균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예. 실제로 그 안에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이제 병원 측의 과실이 아닌지 왜냐하면 이 중환자실에서 얼마 전에 그 간호사 중에 한 명이 결핵균이 걸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대목동병원이 그동안 보면 여러 차례 그 수액에 벌레 들어간 수액이라든지 뭐 이런 사고들이 있어서 내부적인 시스템에서 사실 이게 지금 항균이라든지 살균이 이게 제대로 됐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일단 조사가 이제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질병관리본부가 일단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좀 더 집중을 해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같이 보시죠.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 준비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딱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은 좀 되실 텐데 이 교수님. 이 글쎄요 세균 감염이 원인이라면 이
이 똑같은 한 공간에 있는 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신생아들이 동시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숨을 거뒀다면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감염 경로는 뭐냐면 우리가 신생아실 중환자실 가든지 어딜 가게 되면은 그 담당을 맡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간호사 돈 4명을 맡았으면은 그 간호사가 만약 저기 이렇게 들어온 거 그걸 만져가지고 아이들 갖다 터치했을 경우에는 같이 그렇게 구역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 구역 나눠 있는 차이가 뭐냐면은 나는 여기 4명, 나는 여기 4명 한꺼번에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담당 간호사가 그 4명을 한 사람이 맡았는지 그걸 첫 번째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게 4명만 생겼을 경우에는 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신생아들 미숙아들은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리수를 잘못 보고 약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사를 갖다 예를 들어서 0.1mm를 줘야 되는데 그냥 1mm 줬다. 아, 참 미리수라는 건 이제 과도하게 주사약을 투약했다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성인 같은 경우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그 약이 10배가 들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아이들은 똑같은 게 10배가 들어오면 얘는 미숙하기 때문에 간이나 이런 데서 해독을 못 하는 거예요. 20배, 30배 들어온 거와 똑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용량을 넣는지 아니면 다른 약을 잘못 투여했는지 그 간호사한테 물어봐서 이 담당 간호사가 한 명이 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뭐 열과 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어떤 섹션을 맡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분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이 사망한 4명 신생아가 한 구역에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으니 네. 여기를 담당했던 의료진을 불러다가 조사를 정밀하게 해보면 어느 정도 사망 원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경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보기에. 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여기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명이 다른 신생아도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 다른 12명의 경과 지금 글쎄요 어느 정도 병에 대해서 약한 건지 혹은 뭐 세균에 또 감염이 추가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걸 봐야 되고 제가 또 특히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만약 호흡기로 통한 감염이라면은 이렇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떨어진 아이들도 감염이 돼야 되는데 호흡기랑 감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럼 같은 데 똑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또 뭐냐 하나는 인큐베이터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의료 그 기기 자체 같은 데 있으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비위생적인 그 예. 것과 그리고 너무 과도한 주사약을 투약한 것 네. 그리고 인큐베이터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있다. 수가 있다. 같은 줄에 있기 때문에 4명이.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세균 감염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현정 의원님 지금 말씀처럼 8명은 이미 4명은 퇴원을 한 상태고 8명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 게 이제 무연고 신생아가 2명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2명이 그 사건 발생 장소에서 16시간이나 대기를 해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부모들이 있는 그 영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동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무연고 아기, 즉 엄마 아빠가 없는 아기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명도 같은 병실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 2명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케어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한 열 몇 시간 정도를 이제 있다가 한 명은 이제 원래 입양이 되기로 해서 입양 쪽으로 넘어갔고 한 명은 지금 서울시립병원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과연 예를 들어서 병원 측에서 과연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아이가 갑자기 이제 숨을 졌으면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감염의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료진에서 빨리 판단을 해야죠. 이 아기들을 빨리 분산 배치시켜서 예를 들어 감염의 가능성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한 군데 만약 그 안에 병실 안에 중환자실 안에 뭔가 감염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2명의 아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됐다는 것은 이거는 병원 측의 저는 초동 대응이 굉장히 잘못됐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병원 쪽 얘기는 이제 황소연 앵커가 잠시 뒤부터 좀 더 풀어보긴 할 텐데 그걸 가기 전에 이승남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이 분석했던 여러 원인들이 너무 아마추어, 그러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벌어지진 말아야 할 이 대형 병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사인이 되는지 아직도 저는 이렇게 썩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가 보니까 아까 간호사가 뭐 중환자실에서 장갑을 안 끼고 뭐 대변을 갈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거의 확률이 없어요. 예. 왜냐면 간호사들이 이건 직접적으로 하고 자기들이 병을 옮을까 봐 끼고 하거든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우리 재작년에 메르스 사태 났을 때 굉장히 난리 예.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잘못되게 되면은 좀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 이게 감염병이다 할 경우는 다른 아이들한테도 또 혹시 감염이 돼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조그맣게 했지 초기 대응을 잘하고 지금 남은 애들 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16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면은
얘네들이 만약 감염병이라서 호흡기로 되는 거면 걔네도 또 옮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병이 생겼을 때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글쎄 조금 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 문제의 이대 목동병원의 과실을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짚어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대 목동병원을 향해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대 목동병원이 보건소에 늑장 신고를 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큰데요. 16일 밤 병원에서 하나 4명이 동시 다발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약 14분 뒤죠. 저녁 11시 7분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보건소에 신고 접수가 들어간 시점은 다음 날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미숙아들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병원 의료진이 보호자들보다도 2시간이나 늦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가족과의 소통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병원 측은 유족과의 상의도 없이 어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기자 브리핑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달려온 유족의 격양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지금이 아까래요. 제가 기사에서 좀 주시에 브리핑하자는 얘기 듣고 전화하고 부랴부랴 브리핑한 거예요. 지금 이대 목동병원의 임신수인 언론사예요. 유가족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자리는 언론 브리핑 자리였고 유가족분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저희가 마련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병원 측에서는 사과 말씀만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로 한 번만 더 유가족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저희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사과 입장을 내놨지만 비난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글쎄요, 그 유가족의 분노와 오해를 저희가 어떻게 쉽게 가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 눈이 왔던 국과수 서울 분원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부검을 위해 시신을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원으로 옮겼는데 저렇게 유가족들이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이름도 없는 이 신생아들을 보면서 저렇게 오열하는 모습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글쎄요, 박준 변호사님, 저 가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검이 조금 지체가 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아이 이름을 아직 못 지었죠. 이제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한 달에서 열흘 정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아로 태어났고 신생아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이름도 못 지는 상황이고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중환자실에 있다 하더라도 요새 의료기술이 좋다 보니까 일정 기간만 있으면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돌아올 수 없었다라는 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시신을 부둥켜 안고 눈을 글쎄요, 뗄 수 없는 고개를 숙인 유족들의 모습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슴이 아팠던 게 못다 쓴 육아일기,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한 달 남짓 되는 신생아를 위해서 저 이현정 의원님. 네.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제가 또 가슴이 먹먹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렇게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던 애를 곧바로 작별 인사를 했던 부모 심정이 육아일기를 어떻게 저희가 글쎄요, 그죠? 네, 저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그 산모가 임신 중독으로 해서 아기를 이제 8개월째 일찍 낳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와서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계속 케어를 했었는데 상태가 좋아져서 이제 처음으로 이 숨지기 전에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이제 젖을 빨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가 너무 좋아서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육아일기도 쓰고 남겼는데 그것이 아주 바로 그 다음 날 저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사실 이 중환자실에 오는 아기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미리 이제 임신 출산 전에 미숙아로 이제 태어난 아기들이거든요. 그래서 25개월도 있고 30 몇 개월도 있고 여러 어떤 절차가 있어서 사실 요즘 보면 임신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임신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미리 출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 병원에 이렇게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관리가 돼서 나오는데 사실 이번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중에 대부분 다 큰 어떤 병보다는 그냥 빨리 태어나서 이제 내부에서 키워졌고 지금 이제 이 육아아기를 남긴 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체중이 보통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한 3.5kg 정도 되는데
2kg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살도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그 아이 하나가 그 전날 엄마 젖을 빨고 그 다음 날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루 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하는 거가 뭐 중간에 뭐가 잘못되겠지 않나. 왜? 애가 젖을 빨 정도면 애가 굉장히 기운이 좋아진 거예요. 예. 근데 하루 만에 갑자기 그렇죠. 참 의미는 좀 있습니다. 예. 예, 뭐 박 변호사님 이제 네. 부검이 조금 전 12시 반쯤 시작이 된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이 부검 결과를 좀 알아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좀 판단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이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검을 통해서 좀 알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감염이라든지 혈액 검사 같은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없고요. 부검에서 나올 수 있는 그거는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혈액 샘플이라든지 혈액의 어떤 감염 여부라든지 다른 어떤 경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부검의 정밀한 결과는 추후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뭐 사인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유족들의 눈물까지 얘기해봤는데 이제부터는 좀 독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분노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이대 목동병원 측의 태도였습니다. 병원 브리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신고는 누가 하신 거예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왜냐하면 지금 하신 게 아닌 건가요? 저희가 듣기로는 보호자분이 하셨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향후 그 보도자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는 일단은 주무관처인 보건소에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몇 시에 하셨나요? 새벽 1시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경찰에 신고 안 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 사고가 났다 경찰에다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그 질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무관처인 보건소에 보고하는 것이 저희가 돼 있고 보건소에 보고하면 자동적으로 관계기관에 협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병원 측에서는 본인들은 주무관처인 보건소에 보고를 완료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시간을 좀 문제로 삼고 싶은데 사건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나서 보호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게 밤 11시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 1시에나 보건소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아이가 지금 이거 사고잖아요. 근데 사고인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초기 대학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히 감염병일 경우 만약 넷이 같은 감염병으로 사망했다. 그럼 메르스 사태랑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바로 안 하고 몇 시간 동안 끌었다는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보기에도 병원 측에서의 솔직히 보호자들이 섭한 건 그거예요. 병원에서 누가 일부러 아이들을 갖다 잘못하게 하겠습니까? 뭐냐? 자기들이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한 건 인정하면 유족들도 솔직히 인정을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잘못한 거 인정을 하고 이건 우리가 빨리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신고를 갖다 못하면 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숨기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 이 교수님, 근데 저는 참 의문인 점이 사망 사고가 11시 정도에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의료진들이 도대체 뭘 했을까요? 어떤 회의를 한 걸까요? 아니면 본인들끼리 자체적으로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했던 걸까요? 뭘 했을까요? 가장 큰 건 그걸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갑자기 4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제가 의사 입장이지만 예. 똑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아이들이 왜 갑자기 4명이 동시에 죽었을까? 그걸 갖다 먼저 왜 원인이 뭔가 갖다가 뭐 의논하기 제일 컸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일단 늑장 대응과 초기 대응 그리고 은폐 의혹까지 나오니까 이대 목동병원에 대해서 목소리는 과실이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근데 박준 변호사님, 네. 이대 목동병원이 과거에 뉴스에 나왔던 적이 꽤 있었었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벌레 수액 문제가 이제 그 링겔이죠. 그 안에서 날벌레가 수액으로 발견됐던 적도 있었고요. 5개월 아기한테 투여했던 것입니다. 좀 말했다시피 결핵에 걸린 간호사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고 2010년 4월 달에는 좌우가 바뀐 엑스레이로 환자 500명이 진료된 바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의료사고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몰라 이번 사건이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좀 더 어떤 역학조사라든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이 교수님 말씀처럼 조치도 지금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글쎄요, 뭐 벌레 수액부터 해서 안전관리 체계가 이대 목동병원이 좀 많이 미흡하고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정말 큰 일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 있는 산모들이나 혹은 지금 신생아 중환실에서 일단 모든 인원들 다 뺐다고 전해들었습니다만 예. 나머지 글쎄 병실을 출입하는 그 신생아들을 두는 부모들은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저출산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도 지금 봐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저출산고가 되는데 저렇게 지금 신생아들마저도 저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더군다나 이대목동병원을 한다면 정말 우리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 아니겠습니까? 대학의 굴지의 병원에서 사실 이제 건축업계에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자잘한 많은 사고들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난번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대목동병원이 났던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 실제로 뭔가 내부 시스템에 뭔가 문제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준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이런 그 대형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로 비춰봐서 제가 볼 때는 각 병원들도 한번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낙연 총리가 전국 병원에 신생아실 전부 다 점검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정말 부모들이 아기가 곧 이제 집으로 데려갈 그런 찰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잃었다고 한다면 이 산모들의 지금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생아를 낳겠다고 아기를 갖겠다고 하는 부모들의 심정에 봐서도 이렇게 대형 병원도 못 믿으면 어디에 가서 믿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국 병원에 있어서 좀 이런 상황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박 변호사님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어제 이런 사건이 터지니 부랴부랴 병원 측에서는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유족들의 고함을 저희가 들었어요. 정작 본인들에 대한 브리핑은 없었다 이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순서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유족들한테 먼저 대응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뭐 기자 브리핑을 했으면 하는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또 유족들이 원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유족을 배제하고 브리핑만 우선하는 게 아니냐. 또 감염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든 알아냈던 거를 유족들 먼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병원 입장에서도 그것도 문제시 여겨야 될 것 같고 부검 결과라든지 어떤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최초로 유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처럼 보입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총체적 난국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서요. 방금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취재진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신생아 4명 사망. 이유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세균 감염 소견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그러니까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죠. 1차 소견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발표된다면서요. 오늘 내로 부검을 끝내는 것이 목표다. 그렇죠. 국과수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다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방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승남 교수님. 네. 이제 저 부검은 뭐 내일 오전까지 있다고 하면 부검을 통해서 진짜 세균 감염 1차원인 직접적인 사인도 다 판가름이 나는 겁니까? 100%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균 감염이 생겼을 때 폐혈증이 생기거나 폐렴이 굉장히 심해지만 아이가 갑자기 사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세균 감염만 있다. 그걸로 곧 사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폐혈증이 진짜 생겨서 애가 폐렴이 생겨서 다른 장기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나는 나오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아닐 경우 다른 약물이라든지 이거 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아, 약물을 많이 투여했을 경우. 그러니까 그럴 경우 박 변호사 얘기했듯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검 결과는 아마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 약물 투여량이 잘못됐거나 혹은 인큐베이터가 고장이 났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싹 압수를 해다가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의료진도 이제 진술을 할 예. 테고 그런 기록이나 혹은 당시 진술 그리고 그 기계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윤곽이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때 투입된 의료진, 그때 투입된 간호사가 누구였나 보고 그 추적 경로를 잘 찾아보면은 아마 원인이 금방 밝혀질까 생각합니다. 예. 글쎄, 의료 과실일까요? 앞으로 좀 밝혀지는 속보.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저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남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특집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세균 감염이 의심된다. 최악의 의료 사고일까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현장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관련해서 보건당국이 세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현재 숨진 신생아에 대한 부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젯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금 전 정오부터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검은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물과 조직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1차 구두 소견은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 일체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넘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숨진 신생아 4명 중 3명이 그람 음성균 중 하나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숨지기 직전 실시한 혈액배양 검사 표본을 조사한 결과 살모넬라균과 이질균 등을 포함한 그람 음성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건데요. 그람 음성균은 면역력이 떨어진 중증 환자에게 인공호흡기와 관련한 폐렴과 요로 감염 등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입니다. 이 혈액 배양 검사는 신생아들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자 병원 측에서 최초 사망 6시간 전에 진행했는데 숨진 4명 중 1명은 검사 지시가 없었습니다. 이 유가족들 중에는 숨진 아이의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며 괴사성 장염을 의심하고 있어 세균 감염과 괴사성 장염 간의 연결고리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는 정확한 균종은 모레나 돼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도 어제부터 즉각 대응팀을 파견해 서울시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속보가 들어왔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세균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날이죠. 저녁에 한 9시 32분에서 10시 13분 사이에 어린이 영아 4명이 잇따라서 중환자실에 있던 영아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 사망이 상당히 이례적인 사망이었고 이걸 두고 지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동시에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단 국가수에서는 부검이 이제 실시되고 있죠. 이건 아마 직접 사인이 무엇인지를 일단 밝히는 조사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단 역학조사를 통해서 과연 당시 병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현재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세균 감염이 의심된다. 그래서 이제 그람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아마 세균 감염이 됐다라면 기본적으로 병원 측의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교수님 말씀처럼 그람 음성균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이게 어떤 균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람 음성균은 뭐냐면 그람 양성균하고 음성균이 있는데 예. 우리가 크리탈 바이올렛이라는 것을 그 이제 염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염색이 잘 되는 게 그람 양성균. 염색이 안 되는 게 그람 음성균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람 양성균은 폐렴균 같은 거, 디프테리아 그람 양성균이고요. 살모넬라나 이질균 같은 것이 그람 음성균인데 예.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나 뭐 신생아나 이런 경우에 잘 감염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감염이 잘 안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 예. 신생아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제 아주 유아, 영아들을 그렇죠. 위주로요. 예. 왜 이 균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 최근에 그 최시현 씨 관련 그 불독 관련해서 녹농균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예. 이 녹농균과 그러면 좀 오늘 얘기했던 그람 음성균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다른 거죠. 균 종류가 다른 거고. 예. 그러니까 녹농균은 우리가 어떤 데 맞냐면 그냥 뭐 일반적인 잡초라든지 풀이라든지 어딘지 다 일 수가 있는데 그런 음성균 그런 균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폐혈증이라든지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은 그런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한테 들어오면 잘 질병을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저 그람 음성균이 병원 내나 혹은 그 일단 일반 뭐 공기라든지 기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뭐 감염이 될 수 있는 균인 건 분명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대학병원에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예. 작년에 건데 했더니 81군데 병원인가 했더니 그랑 음성균이 나타나는 게 80%가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든 실제로 이제 이대목동병원이 그동안 보면 여러 차례 그 수액에 벌레 들어간 수액이라든지 뭐 이런 사고들이 있어서 내부적인 시스템에서 사실 이게 지금 항균이라든지 살균이 이게 제대로 됐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일단 조사가 이제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질병관리본부가 일단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좀 더 집중을 해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준비한 걸 같이 보시죠.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 준비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딱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은 좀 되실 텐데 이 교수님. 글쎄요. 세균 감염이 원인이라면 이 똑같은 한 공간에 있는 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신생아들이 동시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숨을 거뒀다면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감염 경로는 뭐냐면 우리가 신생아실 중환자실 가든지 어딜 가게 되면은 그 담당을 맡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간호사 돈 4명을 맡았으면은 그 간호사가 만약 저기 이렇게 들어온 거 그걸 만져가지고 아이들 갖다 터치했을 경우에는 같이 그렇게 구역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 구역 나눠 있는 차이가 뭐냐면은 나는 여기 4명, 나는 여기 4명 한꺼번에 다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담당 간호사가 그 4명을 한 사람이 맡았는지 그걸 첫 번째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게 4명만 생겼을 경우에는 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신생아들 미숙아들은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리수를 잘못 보고 약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사를 갖다 예를 들어서 0.1mm를 줘야 되는데 그냥 1mm 줬다. 아, 참 미리수라는 건 이제 과도하게 주사약을 투약했다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성인 같은 경우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그 약이 10배가 들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아이들은 똑같은 게 10배가 들어오면 얘는 미숙하기 때문에 간이나 이런 데서 해독을 못 하는 거예요. 20배, 30배 들어온 거가 똑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용량을 넣는지 아니면 다른 약을 잘못 투여했는지 그 간호사한테 물어봐서 이 담당 간호사가 한 명이 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뭐 열과 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어떤 섹션을 맡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분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이 사망한 4명 신생아가 한 구역에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으니 네. 여기를 담당했던 의료진을 불러다가 조사를 정밀하게 해보면 어느 정도 사망 원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경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보기에. 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여기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명이 다른 신생아도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 다른 12명의 경과 지금 글쎄요 어느 정도 병에 대해서 약한 건지 혹은 뭐 세균에 또 감염이 추가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걸 봐야 되고 제가 또 특히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만약 호흡기로 통한 감염이라면은 이렇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떨어진 아이들도 감염이 돼야 되는데 호흡기랑 감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럼 같은 데 똑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또 뭐냐 하나는 인큐베이터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의료 그 기기 자체 같은 데 있으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비위생적인 그 예. 것과 그리고 너무 과도한 주사약을 투약한 것 예. 그리고 인큐베이터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있다. 수가 있다. 같은 줄에 있기 때문에 4명이.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세균 감염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현정 의원님 지금 말씀처럼 8명은 이미 4명은 퇴원을 한 상태고 8명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 게 이제 무연고 신생아가 2명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2명이 그 사건 발생 장소에서 16시간이나 대기를 해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부모들이 있는 그 영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동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무연고 아기, 즉 엄마 아빠가 없는 아기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명도 같은 병실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 2명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케어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한 열 몇 시간 정도를 이제 있다가 한 명은 이제 원래 입양이 되기로 해서 입양 쪽으로 넘어갔고 한 명은 지금 서울시립병원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과연 예를 들어서 병원 측에서 과연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아이가 갑자기 이제 숨을 졌으면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감염의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료진에서 빨리 판단을 해야죠. 이 아기들을 빨리 분산 배치시켜서 예를 들어 감염의 가능성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한 군데 만약 그 안에 병실 안에 중환자실 안에 뭔가 감염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2명의 아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 균이지만은 예. 모든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면역이 떨어지거나 뭐 항암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미숙아라든지 이럴 경우에 큰 이해가 질병을 됐어요.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세균 감염의 의혹이 있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 신생아 4명이 무려 81분 만에 다발성적으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세균 감염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볼 때 똑같이 4명이 감염이 돼서 1시간 반 정도 그 사이에 같이 사망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 예, 무슨 얘기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뭐 세균 감염 걸렸더라도 사람마다 면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 사이에 80분 사이에 다 같이 사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의문점이 굉장히 남습니다. 예. 의문점이 많다는 거는 저 세균 그람 음성균 같은 게 사인의 사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저 세균 감염으로 직접적인 사인으로 밝혀지기는 어렵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가 아이들이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사망하고 막 응급 처치했잖아요. 예. 그 사이에도 또 병이 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음성기 같은 경우는 인공 호흡기라든지 아니면 대변 같은 거 잘 처리 못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도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생 관리를 똑바로 못하면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 교수님 저희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신생아들이 갑자기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전조 증상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네. 배가 불룩해지거나 예. 호흡이 갑자기 급하게 뛰거나 예. 혹은 맥이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세균 감염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세균 감염과 지적이 있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균이 들어와서 폐렴을 갑자기 일으켰을 경우, 예를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피도 안 통하니까 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폐혈증이 생겼을 경우, 예. 예를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세균이 갑자기 확 자라면서 몸속에 피가 전체가 다 번지는 거예요. 예. 저번에 그 사건처럼.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될 경우는 세균 감염에 의해서는 그렇게 미리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저번에 나왔던 뭐 괴사성 장염 있잖아요. 괴사성 네, 장염이요. 네. 그런 같은 경우에도 바로 장 속에 들어가서 장의 점막을 갖다 균이 파고들어서 거기가 괴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배도 부르고 그다음에 혈압도 떨어지고 폐혈증이 와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저 괴사성 장염과 이 그람 음성균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별개의 건으로 보고 지금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박준 변호사. 네.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균 감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게 봤었는데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걸 뭐 확정짓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제까지는 왜 그러냐면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감염이라는 거는 한목의 한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면역력이 따르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적다고 봤는데 이제 혈액을 샘플을 채취를 하는데 혈액 샘플이 4명 중에 3명의 신생아한테 채취했는데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그람 음성균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람 음성균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아직 이른 단계고요. 다만 확실한 거는 하여튼 4명 중에 채취한 3명은 그 세균 감염은 있었다라는 게 확인된 상황입니다. 예. 질병관리본부 측은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듣고 오시죠. 이대목동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관련해서 역학조사 진행 중이로만 나오고요. 세균 감염이 그냥 의심이 되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거라 아직 어떠한 결과를 발표한 상태는 아닌 거거든요. 아직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지침을 안내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 뭐 저희가 추후에 짚어보겠지만 이대 목동병원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질본의 발표대로 뭐 세균 감염이 의심이 된다면 병원의 과실을 저희가 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 그 산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일부 이제 간호사들이 이 어떤 이 위생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애들 기저귀를 만졌다든지 그다음에 애들 이제 공갈 젖꼭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살균에 놔뒀다가 그걸 애들한테 했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목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애들 분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세균이 옮아갈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이제 병원 측의 과실이 아닌지 왜냐하면 이 중환자실에서 얼마 전에 그 간호사 중에 한 명이 결핵균이 걸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아이를 품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던 애를 곧바로 작별 인사를 했던 부모 심정이 육아일기를 어떻게 저희가 글쎄요, 그죠? 네, 저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그 산모가 임신 중독으로 해서 아기를 이제 8개월째 일찍 낳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와서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계속 케어를 했었는데 상태가 좋아져서 이제 처음으로 이 숨지기 전에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이제 젖을 빨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가 너무 좋아서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육아일기도 쓰고 남겼는데 그것이 아주 바로 그 다음날 저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사실 이 중환자실에 오는 아기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미리 이제 임신 출산 전에 미숙아로 이제 태어난 아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25개월도 있고 30 몇 개월도 있고 여러 어떤 절차가 있어서 사실 요즘 보면 임신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임신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미리 출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 병원에 이렇게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관리가 돼서 나오는데 사실 이번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중에 대부분 다 큰 어떤 병보다는 그냥 빨리 태어나서 이제 내부에서 키워졌고 지금 이제 이 육아아기를 남긴 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체중이 보통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한 3.5kg 정도 되는데 2kg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살도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그 아 하나가 그 전날 엄마 젖을 빨고 그 다음 날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루 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하는 거가 뭐 중간에 뭐가 잘못되겠지 않나. 왜? 애가 젖을 빨 정도 오면 애가 굉장히 기운이 좋아진 거예요. 예. 근데 하루 만에 갑자기 그렇죠. 참 의미는 좀 있습니다. 예. 예, 뭐 박 변호사님 이제 네. 부검이 조금 전 12시 반쯤 시작이 된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이 부검 결과를 좀 알아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좀 판단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이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검을 통해서 좀 알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감염이라든지 혈액 검사 같은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없고요. 부검에서 나올 수 있는 그거는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혈액 샘플이라든지 혈액의 어떤 감염 여부라든지 다른 어떤 경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부검의 정밀한 결과는 추후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뭐 사인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유족들의 눈물까지 얘기해봤는데 이제부터는 좀 독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분노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이대 목동병원 측의 태도였습니다. 병원 브리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신고는 누가 하신 거예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왜냐하면 지금 하신 게 아닌 건가요? 저희가 듣기로는 보호자분이 하셨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향후 그 보도자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는 일단은 주무관처인 보건소에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몇 시에 하셨나요? 새벽 1시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 사고가 났다 경찰에다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그 질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무관처인 보건소에 보고하는 것이 저희가 돼 있고 보건소에 보고하면 자동적으로 관계기관에 협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병원 측에서는 본인들은 주무관처인 보건소에 보고를 완료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시간을 좀 문제로 삼고 싶은데 사건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나서 보호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게 밤 11시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 1시에나 보건소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아이가 지금 이거 사고잖아요. 근데 사고인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초기 대응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히 감염병일 경우 만약 넷이 같은 감염병으로 사망했다. 그럼 메르스사태랑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바로 안 하고 몇 시간 동안 끌었다는 건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보기에도 병원 측에서의 솔직히 보호자들이 섭한 건 그거예요. 병원에서 누가 일부러 아이들을 갖다 잘못하게 하겠습니까? 뭐냐? 자기들이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한 건 인정하면 유족들도 솔직히 인정을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뺄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잘못한 거 인정을 하고 이건 우리가 빨리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신고를 갖다 못하면 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숨기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 이 교수님, 근데 저는 참 의문인 점이 사망 사고가 11시 정도에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의료진들이 도대체 뭘 했을까요? 어떤 회의를 한 걸까요? 아니면 본인들끼리 자체적으로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했던 걸까요? 뭘 했을까요? 가장 큰 건 그걸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갑자기 4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제가 의사 입장이지만 똑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아이들이 왜 갑자기 방치됐다는 것은 이거는 병원 측의 저는 초동 대응이 굉장히 잘못됐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병원 쪽 얘기는 이제 황소연 앵커가 잠시 뒤부터 좀 더 풀어보긴 할 텐데 그걸 가기 전에 이승남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 분석했던 여러 원인들이 너무 아마추어, 그러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벌어지진 말아야 할 이 대형 병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어떻게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사인이 되는지 아직도 저는 이렇게 썩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가 보니까 아까 간호사가 뭐 중환자실에서 장갑을 안 끼고 뭐 대변을 갈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거의 확률이 없어요. 왜냐면 간호사들이 이건 직전적으로 하고 자기들이 병을 옮을까 봐 끼고 하거든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우리 재작년에 메르스 사태 났을 때 굉장히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잘못되게 되면은 조금밖에 얘기했지만 만약 이게 감염병이다 할 경우는 다른 아이들한테도 혹시 감염돼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조그맣게 했지 초기 대응을 잘하고 지금 남은 애들 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16시 동안 거기 있었다면은 얘네들이 만약 감염병이라서 호흡기로 되는 거면 걔네도 또 옮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병이 생겼을 때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 문제의 이대 목동병원의 과실을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짚어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대 목동병원을 향해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대 목동병원이 보건소에 늑장 신고를 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큰데요.
16일 밤 병원에서 하나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약 14분 뒤죠. 저녁 11시 7분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보건소에 신고 접수가 들어간 시점은 다음 날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미숙아들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병원 의료진이 보호자들보다도 2시간이나 늦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가족과의 소통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병원 측은 유족과의 상의도 없이 어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기자 브리핑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달려온 유족의 격양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지금이 아까인데요. 제가 기사에서 좀 브리핑하자는 얘기 듣고 전화하고 부랴부랴 브리핑한 거예요. 지금 이대 목동병원의 우선순위는 언론사예요, 유가족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자리는 언론 브리핑 자리였고 유가족분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저희가 마련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병원 측에서는 사과 말씀만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로 한 번만 더 유가족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저희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사과 입장을 내놨지만 비난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글쎄요, 그 유가족의 분노와 오해를 저희가 어떻게 쉽게 가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 눈이 왔던 국과수 서울 분원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부검을 위해 시신을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원으로 옮겼는데 저렇게 유가족들이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이름도 없는 이 신생아들을 보면서 저렇게 오열하는 모습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글쎄요, 박준 변호사님, 저 가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검이 조금 지체가 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아이 이름을 아직 못 지었죠. 이제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한 달에서 열흘 정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아로 태어났고 신생아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이름도 못 지는 상황이고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중환자실에 있다 하더라도 요새 의료기술이 좋다 보니까 일정 기간만 있으면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돌아올 수 없었다라는 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시신을 부둥켜 안고 눈을 글쎄요, 뗄 수 없는 고개를 숙인 유족들의 모습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슴이 아팠던 게 못다 쓴 육아 일기,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한 달 남짓 되는 신생아를 위해서 저 이현정 의원님,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제가 좀 가슴이 먹먹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렇게